우리 메르스 백신은 나왔나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메르스도 없고 사스도 없습니다. 다시 생기면 다시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만약에 상황이 일찍 끝나면 백신 회사가 지금 18개월 후에 만든다? 사스 때도 그랬어요. 컨테이전.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황기예요. 지금이. 자,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늘은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좀 특별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이제 코로나19? 코비드19죠. 코비드19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고 19는 이제 2019년에 시작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외우기 쉬운 그리고 논리적인 이름이고요. 원래는 이제 우한 폐렴 뭐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지명을 뭐 갔다 와서 붙여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는 코비드19, 19이 된 것이고 어쨌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레귤러 멤버인 저와 그리고 우리 최 팀장과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네. 예,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전문가. 진짜 전문가. 네. 예, 누구시냐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전 복지부 부대변인이셨다. 메르스 시절에. 2015년. 예, 그 시절에 복지부의 부대변인이셨고 지금은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에 계신 박기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언론 많이 타시죠? 네. 예. 그 아침 7시 방송도 있고요. 생방송. 네, 대부분 다 방송국에서는 무조건 네네. 생으로 가자 그렇죠. 해가지고 생으로 가고 있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셨던 김범준 교수님, 성균관대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님이 지금 요거를 얼마 전부터 그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하셨어요. 물리통계학자. 물리통계학, 통계물리학. 예. 죄송합니다. 통계물리학 교수신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계속 며칠 전부터 올리고 계셨는데, 그분의 관점에 따르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5만 명에서 5만 5천 명 선에서 확진자가 멈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로로 수렴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탁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걸 확진 관련된 관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 바람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6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네. 예, 갑자기 그 후베이성 안에서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는 바람에, 통계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본의 아니게 좀 틀려버리셔가지고 좀 모델을 수정해야 되실 상황인 것 같은데. 통계 물리학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냥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의 추세를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10,0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통상 이제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메르스, 사스 이런 게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R 테스트라고 굉장히 어렵죠. RT-PCR, 네. PCR. 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네. Polymerase Chain Reaction.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쉽게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걸 합니다. 유전자. 예, 코로나 각각의 바이러스는 자기들의 특별한 이제 유전자의 그 형태가 있는 건데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와. 미터.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예요. 나노미터급의. 네, 나노미터입니다. 네, 그렇죠. 1나노미터가 네. 10억 분의 1인데 그래서 지금 볼펜을 한번 줘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통상 한 40나노미터에서 200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10억 분의 40 40에서 되는 거죠. 네네. 그 바이러스를 여기다 다 한번 담가 놓는다 그러면 36억 개. 이 위에요? 이 위에 36억 개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개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이제 때리고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잘 닦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닦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증폭을 시켜서 봐야 돼요. 유전자 체인을. 그래서 그렇게 엄밀하게 해서 보면 이제 형광 물질이 딱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돌리는데 체인 리액션하면은 2의 1승, 2의 3승, 2의 3승, 2의 34승 정도 5승까지 하면 이게 형광 물질이라서 이게
이 코로나 이제 19다라는 거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한 20회 돌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기침을 엄청 많이 하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니까 한 20회, 27, 8회 돌려버리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엄밀하게 검사를 하는데 지금 중국을 보니까 지금 그런 검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워낙 환자가 많고 이 PCR 검사라는 게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니까 폐렴 증상이 없어도 다른 거 기존에 초기 증상이 있었다 치면 그거를 경험칙으로 환자를 지금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경험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경험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예, 의사의 소견으로, 있고, 의사의 소견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환자보다 스크리닝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물 뜰채로 하면 그물뜰을 좀 촘촘하지가 않았는데 1cm짜리인데 지금 0.5cm짜리니까 환자가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체가 촘촘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확진자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환자도 늘어나는 동시에 돌아가신 분도 기존에는 이른바 카운팅이 안 되다가 카운팅이 되면서 지금 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좀 촘촘한 시스템을 가동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딴 나라라서 참 정확하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국제 기준으로 좀 하는구나. 또 그만큼 이제는 좀 자기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촘촘히 하고 있구나. 그 정도 느낌입니다. 옛날에 지금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미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셨지만 병원에 오려고 해도 못 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숫자를 세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일단은 뭐 여기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확 많은 사람이 걸려버렸고 네네. 갑자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네네. 좀 관점이 바뀌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그렇게 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는 좀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할 텐데 네.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2011년작이죠. 네.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체르노빌을 네. 한번 왓챠 플레이와 함께 제휴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영화 컨테이전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전은 뭐 대충 전염, 감염 뭐 이런 의미라서 지금 뭐 제목만으로도 대충 어떤 영화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고 영화는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막 예를 들어서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더스틴 호프만 나왔죠. 네, 더스틴 호프만 나왔던 그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병이 올마가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에볼라였죠. 그 원숭이가 네. 거기 뭐 한국 참치배도 나오고 근데 복잡한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나 혹은 최근에 이제 이 감염이나 전염 관련된 주제는 항상 좀비 영화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좀 과한 드라마틱함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뭐 상황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막 순식간에 다 퍼지고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분위기보다는 거의 다큐에 가까울 정도로 좀 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과학적인 바탕 같은 거를 잘 좀 고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전염병이 실제로 뭐 이렇게 주변에 좀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게 그렇죠. 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영화에 그대로 보이잖아요. 네. 원래 그 스티븐 소더버그 영화들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타입의 영화들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그 남주가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그 남주 이름 뭐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맷 데이먼. 맷 데이먼이 그 어디 화성에서 생존했나요? 맞아요. 네. 화성에서 생존하고 그 인터스텔라 거기서도 생존했잖아요. 그건 아닌가? 그렇죠, 맞죠. 그죠? 네네네. 인터스텔라 그 추운 행성에서도 생존하고 네, 여기서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언브레이커블. 예, 언브레이커블, 인빈시블 제대로 얘기하자면.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혼자 이제 병에 안 걸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스포일러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일찍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앞에 우리 맷 데이먼의 부인으로서 등장하시는 최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헐리우드 배우시죠? 예. 아니라고. 얼마 전에 우리가 문제제기라고 했는데 네네. 그분의 성함은 네, 기네스 펠트로라는 예. 배우가 나오죠. 기네스 펠트로가 맷 데이먼의 이제 부인으로 나오는데 네.
정말 빨리 죽습니다. 기네스 펠트로께서 돌아가시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그렇죠. 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더 알 수 있는. 저희가 이 영화를 보기에는 이거 되게 리얼해 막 이렇게 봤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셨나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잘 돼 있냐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침투해서 그 사람 이제 휴먼 투 휴먼 이렇게 infectious, contagion 되는 그런 거나 또 행동경제학 같은 게 나오는데 행동사이언스, behavioral science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제 공포가 그렇죠. 더 무섭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약탈도 하고 막. 약탈도 하고 거기서도 또 역학조사라고 해서 그 감염원,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찾아가는 닥터 밀스, 그 CDC 요원이 네. 찾아가면서 자기도 마지막에 희생하면서 하는 여성분. 그런 것도 여성분들. 타이타닉에 나왔던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분, 네, 네. 네. 그분의 이런 거는 굉장히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네, 그분의 역할 등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참고로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역학 병원균을 찾아가는 게 고난이 IT 기술을 활용한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약간 19세기 탐정처럼 다니잖아요. 수첩 들고 이렇게. 네, 네, 네. 예,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뭐 하고 그거는 네.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위치 추적 장치, 어, 뭐 등등 CCTV.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핸드폰 꺼내시면 바로 저희가 다 조사가 되는 그런 네,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어쨌든 영화는 또 10년 전이니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긴 하고. 또 영화 앞부분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계속 손이 나와요. 손이 뭘 만지고 그렇죠. 잡고 이걸 의도적으로 찍은 게 보이는데 그 손이 닿았던 곳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옮기는 건가 혹은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우리도 왜 이제 손 씻으라는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한편으로 또 감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사실은 이 손은 이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 기준으로 치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코로 들어가서 우리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상기도 하기도라고 하는데 목, 그다음에 이 폐부 있는 쪽, 그다음에 폐, 나중에 신장까지 들어가는 신장 이게 키드니 페일리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라이로바이러스, 그 감기 바이러스 한 200개 돼요. 세지도 못해요. 인플루엔자는 좀 이제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제 나오는 코비드 19, 뭐 이제 코로나 우리 19, 그다음에 메르스, 사스 이런 형제들이 이 다 호흡기를 통해 가는 거고요. 호흡기로 얘들은 소화기로 가면 뭐 어떤 논문에는 조금 뭐 소화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얘들은 소화기 가면 관심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분변에서 그러니까요. 나온다는 그래서 얘기긴 한데 분변에서도 조금 나와서 그 분변을 누가 손으로 만져서 뭐 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규 흔한 일이 아니고. 정규 분포상에 있지 않은 아웃라이어들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네.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그렇군요. 논문에서 크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돌연변이네. 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누가 똥 소화기. 만졌대.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대표는 소화기. 네. 그래서 입으로 넣어서 뭐 배탈 나고 갑자기 설사나고 막 난리 나는 게. 이게 이제 겨울철에 식품 관련해서 많은 게 노로바이러스. 야, 그렇죠. 평창 올림픽 때 2018년 난리가 났잖아요, 선수들. 왜냐하면 선수들한테는 우리는 설사 한번 하고 말면 선수들은 그 설사가 스키 종목에 점수에 0.1, 0.12초가 다투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은메달 달렸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콜레라. 우리는 지금 콜레라가 별거 아니에요. 치료제가 콜레라는 물이 빠져서 죽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콜레라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소화기도 그렇고 호흡기도 그렇고 다 손이거든요. 막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개체 질병이라고 해서 매개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기. 말라리아. 그다음에 그렇죠. 모기는 옮기는 게 가장 많은 게 우리가 아는 거 말라리아, 뇌요. 또 일본 뇌염, 뇌염,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철 되면 찐득이. 그래서 찌찌가무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김배다가 찌찌가무시. 혹시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게 SFTS라고 뭐 이 중증 뭐 열성 뭐 이렇게 증후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쥐두가 옛날에 뭐 옮겼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얘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렇게 옮기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사람 간 사람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 뭘까요? 성병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요즘은 뭐 그런 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독, 그 다음에 이제 HIV 바이러스, 휴먼 이뮤니티 바이러스, 면역 결핍증. 그게 이제 에이즈로 가는 거고요. 그게 가장 대부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로 되는 것도 있고 세균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종류가 이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화에 보면 그 얼굴을 만지지 말라고 뭐 하루에 보통 사람 평균적으로 얼굴을 3,000번을 넘게 만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도 그거 보고 저렇게까지 정말 일까? 생각해 그래서 봤거든요. 너무 제가 많지 않나? 그거를 좀 다른 걸 네. 조금씩 찾아봤어요. 네, 네. 그렇게 만진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논문에도 없고 한 시간에 이거는 이제 문화적 특성도 있고 한데 5-6번 정도는 만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아주 극단적인 값을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니, 제가 진짜 신경 썼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사실은 얼마나 만지나 되게 신경 써서 막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끝에 몇십 번이나 뭐 아무리 많으면 몇백 번이겠죠. 네, 그런 것 몇천 같아요. 번은 좀 저도 너무 바쁠 것 저도 같아요. 그 점은 영화에서 조금 예. 과학적인 검증이 조금 덜 됐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만지는 게 뭐 일로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호흡기로 결국은 들어간다는 문제인 거죠. 얼굴을 건드린다는 게. 방송에 출연하면 질문이 이게 가장 많아요. 아니 호흡기면 코로 들어가는 거지 입으로도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눈으로 이렇게 만지면 왜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코하고 이 입은 같이 들어가요. 절대 있죠. 그래서 입으로 숨 쉬면 이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고요.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데 눈 있잖아요. 눈 만지면 호흡기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는데 이게 안약 넣으신 분은 알 거예요. 목이 쓰잖아요. 이렇게 뜨면 이게 코로 이렇게 찡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그 US CDC에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Possibly eyes. 그러니까 네, 눈도 가능하니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글을 쓰고 마스크까지 해야지 완벽한 프로텍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눈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라면. 근데 안 그런다고 통상 치면 뭐 그렇게까지 굳이. 랩실에서는 쓰죠. 여기서 거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4라고 하는데 최상 등급에서는 빈살 뜸 없이 다 쓰죠. 그리고 눈을 만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게 심하게 만지는 사람이 많죠. 눈이 가렵거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질 때 바이러스가 있다면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아, 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지만 의외로 이거를 또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질환들은 영화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성 질환하고 또 박테리아성 질환의 성격도 다를 것 같고요.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크기는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죠? 이제 바이러스.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그리고 바이러스 크기는 뭐 한 40에서 뭐 100 정도 된다. 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냐는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스스로 신진대사를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재생산, 리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 자녀를 낳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스티뮬라이, 자극에 반응한다 등등이 있는데 첫 번째 재생산을 바이러스는 못해요. 이제 코로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이렇게 돌기가 생겼어요. 왕관처럼.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또 핫도그 같은 놈도 있고 여러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왕관처럼 생겨서 라틴어 코로나가 크라운이잖아요. 껍데기 단백질과 이제 DNA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열쇠고리가 있어요, 서로. 열쇠고리가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자물쇠 탁 하다 한 번 막 계속 들이대. 딱가닥 열려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남의 몸을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가 된 거예요. 쏙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지 몸을 분열해서 세포 안에 이렇게 있으면 남의 단백질을 위해서 유전자 보면 디디디디 RNA 발휘가 있으라고. RNA는 이제 혹것이에요,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해서 지가 커지면 뭐 수백 개, 수천 개에서 세포에서 뭐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 다른 세포들을 가서.
대신에 박테리아는 쥐가 혼자 알아서 잘 크는 가장 그게 큰 특징입니다. 바이러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세포 차원의 에일리언 약간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죠? 들어가서 기생충 혹은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바이러스가 사실은 리빙은 아닙니다. 리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 붙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학자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꼭 저렇게 말하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통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활성화된다. 아 그렇죠. 네. 활성화된다. 액티베이션 한다. 액티베이트. 그게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이 되는 거죠.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감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기침을 콜록해가지고 이 테이블에 지금 바이러스가 몇 마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기침했을 때 파토님이 찍어서 가져가지 않으면은 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예. 얘는 뭐 나오는 순간 죽는다기보다도 네. 그냥 그 자체로서 레리비죠, 레리비.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네. 대신에 굳이 또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쓰면 이 바이러스가 여기 애취하면 뭐 10,000개도 떨어질 수 있고 막 엄청 나온 양이 많은 사람은 뭐 100만 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여기를 넣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다시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느냐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상 일반 감기 바이러스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4시간 정도를 얘기를 해요. 24시간 통상. 네. 아주 그러니까 이것 바이러스가 또 여기를 얘기하면 이런 핸드폰 표면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요? 매끌매끌하고. 배양기 비슷한. 배양 이런 그러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질맨질하고 유리 같은. 금속성 바이러스한테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그렇군요. 패트리 대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키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데 까칠까칠하고 이런 데서는 꼼짝달싹. 의외로. 이게 그 바이러스가 좀 작고 가벼우니까 이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걸 상상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감염 환자가 극장에 오면 극장 전체를 소독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크기가 작다고 하니까 뭔가 먼지처럼 떠다닐 수 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것 같고. 걸어다니면서 공기 중에 다 퍼뜨리고 다 다녔다. 퍼뜨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도 맞고 안 그렇습니다도 아, 네, 네. 이게 항상 이게 수학이 아니어서 물리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 전문가와 이야기할 때의 묘미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나노미터를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이렇게 U자 해가지고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미터. 네, 네.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몇만 분의 일.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론이에요. 머리카락. 통상 뭐 굵은 사람 엄청 굵고 하지만 이게 제가 하나 딱 뽑았다 하면 100마이크론인데 이제 제가 기침을 애취를 하면 분말이 나오는데 통상 분말을 두 기준으로 나눌 때 5마이크론을 분기점으로 해요. 5마이크론보다 이렇게 위면 이제 우리 비말이라고 표현했어요. 드랍릿. 영어는 드랍릿이라고 하고 5마이크론 밑에는 에어로졸. 비말 핵이라는 표현을 써요. 코로나나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5마이크로 이상 비말에서 잘 그냥 옮겨요. 네. 그래서 제가 애취를 하면 프로젝터리 하면서 포물섬을 슉 걸어서 딱 떨어져요. 네. 결핵이나 미즐자르, 홍역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게 애취하면서 벌써 물방울이 마르잖아요. 얘들이 날아다녀요. 5마이크론 밑에서. 우리 지금 미국 CDC 기준으로 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같은 건 3피트에서 6피트 정도 간다고 그러고요. 네. 1피트가 30cm거든요. 네. 한 1, 2m? 그렇습니다. 1, 2m 간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결핵은 가볍기 때문에 그 30m, 100피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둥둥둥 공기에 떠가는 또 거지. 옛날에 그래서 무슨 뭐 소설에 보면 그렇죠. 결핵으로 맞아요. 네, 폐병으로 그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가족이 다 걸려요. 해치하면 계속 떠요. 포말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 적어도 지금 이 바이러스들은 그래도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게까지. 다만 이것도 이 고농도의 그 중 환자가 기침을 계속해 되면 얘도 떠요. 네. 떠요. 뜨는 친구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르스 때 2015년 5월로 돌아가면 네. 평택 성모병원에서 공기 공기 감염이라는 얘기가 그때 막 에어로졸이 네, 네,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기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연기를 갖고 그 벤틸레이션 구조를 역학조사를 해보면 연기가 이 사람이 분명히 옆방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사람 옆방이 어떻게 걸립니까? 그랬더니 환풍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워낙 많이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기지만 아니기도 하다는 특별한 세팅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퍼졌던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 중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독감 잡는 것들이요. 조류 독감이나 신종 플루나 인플루엔자 계통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반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백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인플루엔자 아닌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스니. 굉장히 변종이 많고 종류가 많은 이런 뭐 메르스 계통 이건 또 오히려 다른 바이러스라는데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또 예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차이가 그 뭐에서 비롯이 되는 걸까요? 인플루엔자는 예방주사가 있고 지금 이것도 코로나도 지금 예방주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방주사를 만들 시간이 없었죠.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쇠로 나왔으니까. 아, 네, 네. 신종이라는 아, 말처럼. 신종.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참 착해요. 이런 왜 얘기가 좀 발언이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계속 놀아요. 인플루엔자가 이제 A, B, C라는 게 있어요. A는 우리가 이제 그 너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H5 뭐 N1 이런 거 들어보셨죠? H7 N9인데 H라는 그 물질과 N이라는 물질이 계속 조합으로 막 섞여 돌아가요. 그래서 H가 16개고 N이 9개예요. 그러면은 9, 6, 54, 16, 140개의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그 안에서만 그 잡혀요. 세트 안에서만 그 세트 이제. 안에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반 H가 수소가 아니군요. 아, 담배 수소, 질소 뭐 수소 질소다가 아니에요. 아, 네. 아니, 그래서 그 안에서더라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항상 정규분포처럼 항상 있는 애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번에 했던 H1N1, H5N1은 이제 조류 쪽에서 나오는 거, H7N9 이런 게 있고요. 아, 이게 이렇게 조합이구나. 인플루엔자는. 네, 조합입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그 작년 말에 다녀가신 A형 독감도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다음 B형이랑 그 두 종류인데 야마가타 그다음 빅토리아 이런 게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얘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WHO에서 이번에는 이런 게 돌 거다 하고서나 미리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는데 틀려도 약간 비슷해서 훨씬 더 약한 구조고요. 근데 또 코로나로 돌아가면 코로나는 1930년 정도에 처음 발견이 됐어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들이 쥐에서 발견됐고 그러던 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얘들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동물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옮기다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과일 박쥐 통해서 낙타로 가서 사람한테 온 거고 그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박쥐를 통해서 사양 고양이 통해서 사람 온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거는 아직 그 우한 뭐 시푸드 마켓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 네이처지에 나오는 거 보면 역시 똑같이 박쥐 통해서 왔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지금 그래서 얘들 삼형제 말고 사스, 메르스 이번에 그 코비드 19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코로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총 7개예요. 기존의 4개는 이미 사람 안에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 이번에 3개는 동물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게 그러면 그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아이고 감기 걸렸다 이게 우리는 이미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치명적인 거를 안 걸리는 건데 얘 이제 특히 이런 거는 변이가 돼서 동물에서 온 거라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 메르스 백신은 나왔나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메르스도 없고 사스도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다시 생기면 다시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왜죠? 왜 없냐? 네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경제학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백신을 만들려면 백신 회사에서 만들 이윤이 생겨야 되잖아요.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계속 도니까 네, 네. 딱 만들어 놓으면 딱 뜨면은 딱 병원에서 사서 맞고도 해요. 근데 사스가 2003년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끝났거든요. 그 백신을 누가
왜 만들어? 시장이 없어져.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를테면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메르스는 지금 국지적으로 생기긴 생기는데 너무 적어요. 중동, 사우디하고 뭐 지금 이제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맞을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백신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 뭐 메르스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 이 친구들이 아주 활개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제되고 있는 거면 사스는 이미 이제 소멸을 했고, 네. 사스는 소멸했고, 메르스는 이게 이제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엔데믹? 낙타만 네. 친한 거라서 그쪽에서 거기는 매번 생겨요. 그 안에서 풍토병 생겨서 거기 갔다 낙타하고만 사진 찍고 낙타가 기침 대차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옮아가지고 그냥 걸려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는 그러면 치료제가 이제 없어요. 없는데도 기존에 다른 거, 뭐 HIV 치료제, 이게 다 RNA계여가지고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치료제를 써서 낫게 하고 대신에 죽는 사람도 있죠. 그 대신에 백신을 그 죽는 사람 몇 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진 않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스럽겠지만 하지만 이 코비드-19, 코로나19도 만약에 상황이 가다가 일찍 끝나면 백신 회사가 지금 WHO에서는 뭐 18개월 후에 만든다, 19개월 후에 만든다고 하지만 사스 때도 그랬어요.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만들 끝나고 이유가 나면 없군요. 왜 만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아, 진짜 빠르대요, 영화에서.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적인 것 같긴 한데 저 속도로 일이 될 리가 있나? 그게 그 맵 원인가는 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됐잖아요. 거기서. 네네 매번. 근데 거기서 영화를 보니까 이게 계속 그 주제로 나오지만 뭐 미국이 만들었냐 프랑스가 만들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이랑 유럽 쪽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더 이 속도를 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나중에 영화 보면은 뭐 미국에서만 몇백만 명이 죽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제3세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만 위주로 퍼졌다면은 아마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채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뭐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맷 데이먼, 우리의 그 헐리우드의 생존자인 맷 데이먼은 반드시 걸렸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아내도 아이도 걸리는데 맷 데이먼은 멀쩡한데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예전에 이런 바이러스에 뭐 면역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좀 유전적으로 원래 타고난 것인지 뭐 이런 경우는 뭔가요? 우리나라에도 감염이 어떤 분이 되셨는데 그분의 뭐 아내는 멀쩡하시고 뭐 회사 동료는 걸리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미치 이름이 미치인가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작가분한테 뭐 여쭤봐야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였는지. 다만 이제 의과학적, 보건학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 양이 작아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부부가 사이가 나쁘다. 부부가 사이가 좋아 보이진 나쁘거나 않긴 하지만. 접촉을 안 했으면 안 걸리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침투를 했으면 무증상 감염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치가 그러니까 신체가 튼튼하니까 면역 시스템, 이뮤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감염이 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거. 이번에도 우리 종국에서 오신 네. 그분이 증상이 없이 그 바이러스만 검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미치의 몸을 PCR 돌렸다면 영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빼면 양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는 항체가 형성이 됐을 수가 네. 있어요. 엔티바디가. 그래서 엔티바디가 생겼는데 다시 또 노출이 됐을 때 또 걸릴 수 있느냐는 거는 그건 바이러스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아마도 계속 안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 그렇더라고요. 같습니다. 그 기네스 펠트로가 그 어떤 사적인 비밀 같은 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자들 그 동선 공개되고 이런 거랑 좀 겹치면서 좀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상한 그런 게 많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 그 경로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2016년 콜레라가 우리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콜레라는 이제 음식으로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전반부 얘기했던 대르기 때문에 근데 식당에 분명히 갔는데 그 상대방
간 사람과 같이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완곡하게 되게 잘 야, 말씀. 이해를 말 못하고 굳이 있지? 공개적으로 네. 같이 갔다고 얘기가 되면 안 좀 되는 안 되는 사이,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다. 상황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 간첩이셨거나 뭐. 사건. 하여튼 네. 여러 가지로. 네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카드로 알아내죠. 알아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갔냐니까 그 혼자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밝혀진 게 있고 또 이번 건도 지금 맞아.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말을 아끼시네요.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뭐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항상 예. 그거를 뭐 그렇죠. 저희가 예. 뭐 비난하자는 그럼요. 의도도 아니고요. 다만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또 다른 이런 맞아요. 그 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CCTV, 개인 핸드폰,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싹 다 확인을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상황들을 추적하다 보면 이게 마치 범죄 수사를 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처음 보는 증상의 환자가 나타났거나 이제 판단하기에 이런 게 퍼지고 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이 프로토콜 같은 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메르스 예로 들어보면 우선 이제 우리가 의심 환자라고 하는데 suspected case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중동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낙타하고 기침, 있는 샷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확실한 네, 거고. 네. 기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서 이 메르스도 이제 레벨 4 등급이기 때문에 위험한 치사율도 그렇고 그래서 음압병상이라는 데로 본인을 모셔가지고 음압병상이 뭐냐면 네가티브 프레셔라고 그래가지고 음압 공기를 밖으로 안 나게 샥 안으로 살짝 빨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저도 들어가 보면 이걸 쓰고 들어가 보면 문이 이제 이중 구조로 돼서 쓱 열리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 문이 안 열려요. 네. 뒤 이 문이 닫혀야 돼. 쓱 닫히고 여기서 이제 피시고 소독을 하고 이 문이 열려요. 왜냐면 안 빠져나가게. 그래서 거기서 된 다음에 이제 그 본인 거 이제 객담이라고 하는데 쉽게 하면 가래예요. 가래. 그걸 빼서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이제 PCR을 돌려서 보통 요즘엔 짧아져서 6시간이지만 옛날에는 한 하루 정도 걸렸으니까 나오면 의심 환자인데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혹시 조심하시고 초기 증상이 있으니까 마스크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격리가 돼서 양성으로 나왔다 하면 이제 그분을 직접 추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오시면 좋은데 공항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쇼핑도 하다 뭐 자기 아이 있으면 아이 뭣도 사자 보면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화에 보면 닥터 미얼스가 여성분이 그 미치 맷 데이먼을 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돌아가신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동선을 다 추적하는 거고 그 동료들 기네스 패트로 베스의 동료들한테 가서 언제 만났느냐, 뭐 그랬더니 막 걱정이 돼가지고 뭐 찻잔도 자기가 들었다, 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뭐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거기서 빠졌다고인가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역시나. 차 안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버스 또 타고 다니고 있어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내리라고 뭐 내리고 차도 내리라고 막 get off 하면서 뭐 don't touch anything 막 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 무의식적에서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완전 초조했어요. 만지고 재채기 하고 막 기침하면서 내리고 막 내리는 게 이제 정류장 있는데 거기서 기침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중 조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샷을 보면 뭐 don't touch anything 뭐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내리는 거면서 막 다만 그걸 샷으로 보여줘요. 본인이 아프니까 또.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미 또 역학조사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황기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인간이 편하게 재밌게 살고자 엄청난 교통수단을 잘 발달을 시켜놔가지고 교통이 빨리 간다는 건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KTX 300km 타면 얘도 300km. 그렇죠. 마하 뭐 2, 3이면 마하 2, 3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뭐 몇십 피트 가래가 레시피트 가래가 완전히 호황이죠. 갑자기 페라리 타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이 코로나 19에서도 느꼈지만 우한에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에 온 게 1월
20일 날 왔고요. 우한에서도 1월 초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로 그렇죠. 30개국으로 퍼졌어요. 네. 이게 옛날에는 3년, 5년, 100년 걸려야 될 바이러스 입장. 비행기가 도와준 거예요. 그 알제로 값이라고 확대하는 그 스피드가 높은 그 것들. 영화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영화에서도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해서 R0라고 하는데 그 R0가 가장 쉽게 2라고 치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 감염시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16사람 곱하기 2로 계속 늘어나는. 곱하기 네, 2로. 네. 근데 이제 3이라고 치면 R0 값이 3이라고 하면 스피드가 3으로 늘어나는 거야. 한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아홉 사람이 27명이 37, 21, 81명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지금 코로나19는 코로나 19는 원래 얘 스피드를 처음에 WHO에서 2로 잡았다가 나중에 딴 데서 R4로 잡았어요. 4요? 4는 엄청 높죠. 4는 엄청 2하고 4는 천양지차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2명 낳던 사람하고 4명 낳는 사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바꿨어요. R3이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런 인프라를 사람들이 잘 깔아줬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고 전송 속도가 빠른 거는 영화처럼 99%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검역이나 뭐 격리, 뭐 쿼런틴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게 영화에 봐도 이제 도시들을 막 그 큰 도시들을 막 막아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영어로 쿼런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래가 보니까 옛날에 그 유럽에서 패스트 네. 흑사병이 돌아와서 뭐 엄청난 희생을 했었잖아요.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그 막 흑사병이 한 14세기부터 계속 막 지속됐었거든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1630년대 베네치아에서도 현미경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오면서 걸린다는 걸 안 다음부터 40일 동안 배를 그 안에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서. 왜냐하면 치사율이 25%면 반대로 얘기하면 75명 산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일로 와서는 75명이, 25명이 2만 5천 명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살면 그분들이 넘어왔는데 40일이 우리 쿼터, 쿼트런. 그래서 쿼런틴이구나. 쿼런틴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와. 검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역 시스템이 지금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공항에 들어올 때 열감지기를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열감지기 안 해요. 지금은 해요. 지금은. 이번은 특별한 케이스 때 미국 가보시면 열감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른바 이 바이러스 때려잡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됐어 그냥 일단 들어와. 안에서 우리가 잡아볼게. 그럼 병보다는 테러를 더 무서워하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이게 테러가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의심을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런 병을 얘기 좀 통해서. 이번에도 돌기도 했었어요. 아 이번에도 네, 네, 사람 중국. 정말 아무 말이나 하니까 그렇긴 한데. 실험실 뭐 그런 네, 얘기도 실험실 뭐 있더라고요. 생화학 무슨 무기 실험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런 뭐 CIA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 저는 그냥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 박쥐를 통해서 했다. 왜 자꾸 제가 박쥐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연하게도 보면 다 박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걸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박쥐냐.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박쥐 전문가는 또 아니어서 물어봤더니 박쥐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종이 많아요. 포유류 종의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우리 이런 거 들어보세요. 뭐 종속, 과목, 관계. 그렇죠. 그때 종이 가장 많은 거예요. 1200종 정도? 네. 그래서 이 박쥐의 특성이 뭐냐면 몸에 바이러스가 뭐 한 130 몇 종 되고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또 한 60여 종 갖고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 면역 체계가 박쥐는 굉장히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들어오면 면역계에서 거부 반응을 무조건 일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아요. 박쥐들이 큰 군집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 비행 때문에 체온이 약간 높게 유지가 돼 있어서 바이러스랑 그냥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고, 거기서 살아남은 바이러스들이 고병원성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난번 병 얘기를 좀 했는데 생물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지구상의 생태계라고 봤을 때 이걸 뭐 완벽하게 막을 수 있고 완벽하게 없앨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현명하게 열심히 상황을 최소화하고 그런 이제 과학기술과 의학과 시스템과 또 인식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가면 경험을 통해서 가장 덜 아프고 덜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이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비록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는 외형적으로는 그런 경제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왓챠플레이의 영화 컨테이전 관련해서 박기수 교수님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 전 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화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영화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재미없게 만들기로 작정하면 정말 재미없게도 만들 수 그렇죠. 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시시할 수도 있죠. 근데 호흡이나 막 편집이나 이런 게 정말 너무 잘 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과장하기로 치면 또 엄청나게 과장할 수 있는 좀비물 맞아요. 같이 만들 수도 네,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그렇지도 것들. 않고 네, 네. 딱 적정한 선을 잘 지켜서 그 소더버거라는 감독의 또 능력을 보여준 영화 같아요. 네네. 네, 박기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그럼 또 손도 잘 씻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는 걸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